안녕하세요. 건축 상식에 대한 강의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 미중공 건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형 건축물 있죠? 단독주택, 다가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 상가주택을 짓는다. 또는 빌딩을 짓는다. 뭐 이런 거 할 때, 왜 미중공 건물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골조만 올라가 있고 왜 미중공 건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사이즈 있는 건축의 경우는 예컨대 아파트 2000세대를 짓는다. 이런 사이즈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신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무궁화 신탁이다, KB 신탁이다, 이런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던 신탁 쪽에 그 전문가에 의한 시공 관리가 있게 되고, 공사 자금도 관리합니다. 한두 푼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종의 이행보증 제도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 또는 상가주택이다, 소형 빌딩이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건축주가 시행자입니다. 건축주가 시행자. 근데 대규모 건축의 경우는 그 신탁사가 시행자가 되죠. 보통 관리신탁이나 개발신탁으로 하는데 신탁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여기 시행자는 건축 경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는 영세 건축업자들이 수주를 합니다. 대규모 사이즈 있는 건설 회사에서 이런 거 안 지어줍니다. 이런 영세 건축업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죠. 이런 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니 얼마나 건축주는 집 짓다가 속을 썩겠냐. 여기서 시공관리는 공사 일정관리 있잖아요. 공사 일정관리. 이거 제 날짜에 준공이 나야 건축비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지연이자도 안 생기고 빌라라도 입주 예정일을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공관리, 공사 일정관리, 그 다음에 기성관리. 예컨대 10억 원어치 공사했구나. 그러면 9억만 지불하고, 10억 원어치 공사했구나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기성평가를 한 후에 기성고 미만으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의 흐름관리죠. 시행자가 시공자한테 공사비를 주고, 시공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고, 그 다음에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지불이 돼야 되는데 막힘이 없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 자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부도났다. 시공사가 부도났다. 계약이행 보증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대규모 건설의 경우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노후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내 집을 짓겠다. 노후주택을 철거한 다음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하는 경우에 보통 신탁회사처럼 관리 안 하고요. 그리고 건축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공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요. 자금의 흐름을 관리할 능력도 안 되죠. 또 이행보증서도 발행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영세 건축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이렇게 건축한다는 게. 따라서 건축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체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점차 제가 강의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변호사님이 도와줍니까? 건축을 안 해봤잖아. 그 다음에 공사관리나 자금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건축자한테는. 그 다음에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도급 사기죠. 예컨대 10억 원의 공사다. 계약금을 1, 2억 받았다. 공사업자가 받고 도주하죠. 그러면 건축주는 뭐죠? 계약금을 줬더니 공사업자하고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주 다양한 사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기도 나중에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방책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집 짓다가 많은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요. 아니, 보험에 가입하면 될 거 아니냐. 건물을 지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첨부해 주는데 공제증서에 1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만약에 매수인이 10억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억 원의 공제 한도로 보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억짜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할 때도 시공사에서는 20% 정도, 공사금액의 20% 정도만 이행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00% 10억짜리 공제증서를 발행해달라? 그 정도 능력 있는 시공사가 내 집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약이행 보증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전부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1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한테 뭐 계약금 2억 나가고 1, 2억 나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 뭐 2억 나가고 그러면 4, 5억이 지불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공사한 거는 1억 원어치밖에 공사가 안 됐다 할 때는 4억 원의 과기성이죠. 4억 원이 초과 지급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을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쫓지도 못합니다. 과기성된 부분을 과지급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해도 안 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험제도도 좀 미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업자와 그러니까 영세 건축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업자는요. 일단은 덤핑 수주를 하죠. 덤핑 수주. 그 다음에 일단은 수주한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업자들의 재무 상태는 열악합니다.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등록 개인 건축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에는 면대업자, 면허를 대여받아서 건축주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는 뭐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건축 면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 면적이 60평을 초과한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은 종합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게 법상 규제 내용입니다. 아니 건축 면적이 60평을 초과하는데 일반 개인 건축업자, 법인이라 하더라도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요. 아니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예컨대 뭐 KH 종합건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종합건설이 아니라는 거죠. 종합건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상표 이름에 종합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건설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면허증 사본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 뭐 전화든 인터넷 문의를 해서
종합건설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원래 종합건설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본금 5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뭐 중급 특급 기술자도 보통 있지만 중급 뭐 2명, 뭐 초급 3명 이런 기술자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제공탁금이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수억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종합건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종합건설 업체, 견실한 종합건설 업체는 빌라, 다가구 이런 거 수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대업자들이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서 수주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다가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실한 업체와 계약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망하기 직전이니까 면허도 돼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함만 종합건설인 업체도 있다. 사업자 등록증만 종합건설인 업체도 있다. 그러나 실질은 종합건설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종합건설이라 하더라도 공제공탁금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뭐 전에 공사하던 현장의 하도급업자한테 돈을 안 주니까 하도급업자가 공제공탁금을 압류 쳐놓은 거죠. 그렇다면 부실한 업체고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업체고 그 다음에 계약이행 보증서도 발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 짓다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실한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법률 제도를 완비한다고요? 보증 제도를 완비한다고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건축의 수익률도 대폭 하락되고, 그렇게 된다면 소규모 주택 공급이 축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대규모 사이즈 있는 건설공사와 달리 규제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결국은 건축주가, 집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주의하고 배우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준공 건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